안녕하세요. 아침을 깨우는 세법 프렌즈 TV 양소영 회계사입니다. 오늘은 부가가치세법 2장 10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세사업자인 주 A의 2019년 제1기 과세기간의 공급과 관련된 자료이다. 동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을 계산한 것으로 옳은 것은 자, 과표를 묻고 있죠. 2019년 1기니까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과세 표준을 구하시면 됩니다. 1월 3일에 특수관계인인 갑에게 기계장치 수리 용역을 무상으로 공급했는데 용역의 시가는 500만 원이다. 자, 특수관계인한테 용역을 무상으로 공급한 케이스고요. 용역의 무상 공급은요, 과세가 돼요, 안 돼요? 과세가 안 된다는 거 요거 주의하셔야겠죠. 용역의 무상 공급으로 과세가 되는 건은 특수관계인한테 사업용 부동산을 무상으로 임대하는 건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겠고 3월 8일에 재고 자산을 주을에게 1,600만 원에 판매하고 판매 대금은 2019년 7월 16일에 회수하였다. 제야를 외상으로 판매한 건이고요. 외상 판매 공급 시기를 생각해 보시면 돈 받는 때? 아니죠. 인도한 때죠. 그러면 인도한 제야의 총 가액이 과표에 들어와야 되고요. 3월 8일 날 인도했으니까 1기 과표에 들어오겠네요. 1,600만 원 체크. 4월 3일에 주 병에게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를 1,200만 원에 판매하고 판매 대금은 2019년 5월 1일, 2019년 11월 1일, 2020년 5월 1일에 각각 400만 원씩 회수하기로 약정하였다.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의 경우 간주 공급의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지만 실제 공급은 과세가 됩니다. 지금 1,200만 원의 유상으로 판매를 한 거니까 실제 공급이죠. 과세가 되는 건이고요. 그런데 보시면 판매를 먼저 했고 대가를 나눠서 받고 있고요. 그 기간이 1년 이상이죠. 장기 할부 판매가 됩니다. 그럼 장기 할부의 공급 시기를 따져보시면 받기로 한 때죠. 그럼 과표에 들어올 금액도 받기로 한 금액. 그러면 2019년 5월 1일 날 받기로 한 금액이 제1기 과표에 들어와야겠죠. 그럼 400만 원 요것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5월 12일에 특수관계인인 주정에게 자금을 6개월간 대여한 대가로 600만 원의 이자를 지급받았다. 시가로 계산한 동기간의 이자는 1,000만 원이다. 자, 제야용역 공급 없이 돈만 받은 경우 소득이긴 하지만 과세 표준은 되지 않죠. 그리고 이자는요. 면세가 되는 거기 때문에 과표에 들어올 금액은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 기계장치 생산에 사용하던 건물을 6월 28일로부터 면세사업인 과일 판매업을 제외한 주 A의 모든 사업은 과세사업이라고 되어 있고 요것만을 위해서 사용하게 되었다. 동 건물과 관련된 자료가 나와 있네요. 자, 지금 보시면 과세 사업만 하고 있다가 과일 판매업을 위해서 건물을 사용하게 되었다. 이게 어떤 의미죠? 바로 면세 완전 전용이 일어났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럼 면세 완전 전용에 대한 과표를 구하시면 되겠고요. 건물은 상각 자산이니까 간주시가를 구하셔야 되겠습니다. 간주시가를 구할 때 제일 먼저 찾으셔야 되는 금액은요. 바로 취득가죠. 근데 취득가 정보를 보시면 3,000만 원인데 꽃표시에 해당 건물과 관련된 취득세 120만 원을 제외한 금액이다. 간주 시가를 구할 때 취득가는요. 매입세액이 공제된 제야의 가액으로 하죠. 이게 실질적으로는 매입세액 정산의 컨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매입세액이 공제된 제야의 가액으로 하는데 취득세는요. 매입세액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외를 해야 되고요. 이미 제외되어 있다고 했으니까 3,000만 원 그대로 이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건물이니까 상각률은요. 5%가 되고요. 그리고 취득일자를 봤더니 2018년 1기고요. 지금이 또 2019년 1기죠. 1기에서 1기로 바뀌었으면 몇 년 지났는지만 따져보시면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금방 나옵니다. 2018년부터 2019년까지니까 1년이 지났고 그러면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2기가 되겠네요. 상각까지 고려하시면 과표가 2,700만 원으로 계산이 됩니다. 자, 그럼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제일 첫 번째로 나온 자료에서는 수리 용역의 무상 공급이 있었고요. 요거는 과세가 되지 않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재고 자산의 외상 판매가 있었고 이때는 공급 시기 인도한 때니까 인도한 제야의 총 가액이 이번 기에 들어오면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장기 할부 판매가 있었는데 유상 공급이니까 과세가 되는데 장기 할부니까 공급 시기가 받기로 한때 그러면 받기로 한 부분만 400만 원 들어오면 되는 거였고요. 이자 수령한 케이스가 있었는데 이자 수령은요 어차피 면세이기 때문에 과세 표준에 들어올 금액은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건물의 면세 전용이 있었죠. 그때는 간주시가를 구하셔야 되겠고 취득가에서 출발해서 상가까지 고려한 다음에 계산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집계를 해보면 과세 표준은 전체 4,700이 나오고요. 이게 답이 됩니다. 이것으로 세법 플랜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